이 산미 자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10년에서 30년 정도 기본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아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또 숙성이 되면은 페트롤 캐릭터가 생기는데, 페트롤 향이라는 거는 안녕하세요, 와인당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청포도 품종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2가지 레드와인 품종은 지난 3편을 통해서 잘 정리했으니 여기를 참조하시고요. 오늘부터 3편을 통해서 12가지 청포도 품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2편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3가지 품종을 한번 살펴보고 3편에서 기타 청포도 품종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니 한 번씩 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와인 사러 가셨을 때,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와인 경영학 전공했잖아요. 세계 3대 청포도 중 하나가 이 리슬링 포도 품종인데, 국내 와인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면은 항상 리슬링은 좀 번외의 느낌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와인의 시음 메커니즘을 살짝 살펴보고, 와린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 이 리슬링 품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포도는 뜨거운 태양에서 자라면 이 산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거든요. 이 산미가 왜 중요하냐면, 레드와인에서는 이 탄닌과 산미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탄닌이 주인공이고 산미가 조연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화이트 와인에서는 산미와 감미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달콤한 감미가 빠지는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에서는 이 산미 자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라는 청포도는 너무 과속을 하게 되면서 산도가 낮아지면서 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안에서는 좀 밋밋한 맛을 보여주게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독일처럼 위도가 높거나 아니면 조금 남쪽이라도 포도밭 자체의 고도가 높아서 이 기온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프랑스가 레드와인의 종주국이지만 지리적, 기후적으로 독일이 화이트 와인의 최고 생산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리슬링 품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인 리슬링 품종은 독일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많이 사랑받았던 호이니시 품종과 유럽종의 비티스 비니페라 야생종과 트라미너 품종의 이 3가지 품종의 자연 교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 25도까지 아주 강한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봄에는 새싹 자체가 좀 늦게 피거든요. 그래서 꽃샘추위에 되게 강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가뭄에도 내성이 강한 품종이거든요. 옛날부터 재배를 했지만은 15세기부터 기록물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래 재배된 품종이에요. 아로마는 진하고 또 산미 자체도 높은 품종이거든요. 포도나무의 성숙은 좀 늦은 편이고 포도 재배 환경에 민감하지만은 때로와 자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수확량은 중간 정도로 과실적인 아로마와 함께 가볍고 상쾌한 와인부터 진하고 달콤한 디저트 와인까지, 또 드라이부터 스위트한 와인까지 정말 다양한 와인을 양조할 수 있거든요. 또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 생산부터 포도 열매 자체가 언 상태에서 수확을 한 아이스 와인까지, 더 늦게 수확을 해서 포도밭 자체에 보트리티스균이 생기면은 베렌아우스레제나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까지 정말 진득한, 정말 귀부 와인이 생산될 수 있는 포도 품종이거든요. 이런 디저트 와인까지 생산을 하지만 독일의 상큼발랄한 젝트, 스파클링 와인까지 생산을 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청포도 품종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미각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품종이 잘 없거든요. 정말 최고의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63,936헥타르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그중 독일에서 24,318헥타르, 두 번째로 루마니아에서 6,121헥타르 재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루마니아 와인 홍보대사잖아요. 두 번째로 루마니아에서 많이 재배된대요. 또 미국에서 4,605헥타르, 프랑스에서는 4,025헥타르, 호주에서 3,157헥타르 등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은 독일이 리슬링의 대표적인 생산 국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최근 2021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재배 면적 중 24,318헥타르, 23.5%의 면적을 차지하며 레드, 화이트 통틀어서 독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중 모젤에서는 62.4%, 또 라인가우에서는 77.4% 포도밭에서 경작을 하니 이 모젤과 라인가우는 리슬링의 대표적인 생산 지역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컬러는 연한 그린을 띠는 맑은 옐로우 컬러부터 진한 황금 호박색의 골드 컬러를 보여주며 독일같이 서늘한 기후에서 생산되는 리슬링은 청사과나 복숭아, 살구 같은 나무 열매의 아로마가 산미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 늦은 수확을 하게 되면은 알자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좀 온화한 기후에서 자라는 리슬링보다 감귤류인 시트러스 또는 복숭아 향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리슬링은 라임 향이 좀 더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산미가 높고 과실의 풍미가 돋보이는 품종이기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최고급으로 잘 만든 리슬링은 한 100년 정도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보관이 아니라 그때까지 풍미를 즐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드라이 리슬링은 5년에서 15년, 미디엄 스위트는 10에서 20년, 스위트 와인과 디저트 와인은 10년에서 30년 정도 기본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아시면 됩니다. 4에서 5년 지난다고 이 화이트 와인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어딨나? 짜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작년 2022년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 제 와인들, 제 새끼들을 출품해가지고 1개의 그랑골드 받고 9개의 골드를 받으면서 베스트 임포터로 뽑혔었잖아요. 그때 그 주역 중에 이 와인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닥터 파울리 리슬링 트로켄, 트로켄이 드라이라는 뜻이거든요. 2011년 빈티지예요. 2022년에 나갔으니까 12년 됐잖아요. 12년 된 이 리슬링 드라이한 트로켄 와인이 나가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진한 황금 호박색의 숙성의 풍미가 정말 뛰어난 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리슬링 품종인데 1997년 빈티지예요. 이 캐러너는 리슬링의 교배종인데 둘 다 똑같이 1997년 화산암에서 자랐고 똑같은 방식으로 양조했는데 둘 다 나가서 금메달을 당당히 받아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빈티지거든요. 그래도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좀 더 영한 스타일에 하지만 숙성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의 리슬링 드라이한 걸 드시려면은 이 와인굿 브룸의 리슬링을 한번 드셔보시고 또 숙성된 풍미, 정말 리슬링 드라이가 진한 숙성의 풍미를 나타냈을 때 맛이 궁금하시면 이거 닥터 파울리 트로켄 한번 드셔보세요. 전라도 광주의 탑 소믈리에 중 한 분이시죠. 우리 추영조 소믈리에님이 지인들 와인 모임에 이 캐르노 구치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이 와인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인 되노프 와인을 발라버렸다고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든지. 리슬링 와인에 숙성의 풍미 기준을 삼기에 얘들 정말 괜찮아요. 강추드립니다. 높은 등급의 리슬링, 정말 잘 만든 와인은 약간 스모키한 느낌도 있으면서 벌꿀의 풍미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또 숙성이 되면은 페트롤 캐릭터가 생기는데, 페트롤 향이라는 거는 등유, 윤활유, 고무향과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 느끼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부 와린이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환장하는 향이지만은 익숙하지 않음으로 해서 페트롤 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애호가나 전문가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포도가 잘 익고 수확량이 적거나 늦은 수확을 했을 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라고 평균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은 건조한 해에서 자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 시 산도가 높은 원료로 양조했을 때 이런 페트롤 향이 나옵니다. 그냥 뜨겁기만 한 곳에서 자라면은 이 산도가 너무 낮아져서 좀 밋밋한 와인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독일 리코어 리슬링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뭐냐 하면은 결국 슈페틀레제급 이상의 고급 와인을 만드는 원료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기준으로 슈페틀레제급 이상의 고급 와인이 세월이 지났을 때 그렇게 숙성을 했을 때 이런 페트롤 캐릭터가 생기니 이 페트롤 향이 나는 와인은 고급 빈티지 와인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리슬링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와린이 여러분들이 이 팔방미인 리슬링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편 샤르도네와 서비뇽 블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